정치 뉴스 보다 보면, 정말 피곤하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죠? 도대체 왜 저렇게 매일 싸우기만 할까? 이런 의문 다들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겁니다. 이 질문 너무나 익숙하죠. 우리는 정책에 대한 진지한 토론보다는 날선 말싸움을,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보다는 서로를 향한 충돌을 훨씬 더 자주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질문을 좀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끊임없는 싸움이 시스템이 고장나서 벌어지는 오작동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환경에 가장 잘 맞춰진 정상작동의 결과라면 어떨까요? 그 작동 원리를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쩌다가 정치가 사회 문제를 푸는 과정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싸움 그 자체가 되어버렸을까요? 이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려면요, 우리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만 합니다. 바로 정치와 정쟁인데요.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모든 분석의 시작점입니다. 네, 이번 분석의 핵심 도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정치와 정쟁을 구별하는 건데요. 이 둘은 목표, 과정, 초점,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다른 게임의 규칙을 따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자, 왼쪽의 정치를 한번 보세요. 목표는 갈등을 조정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과정은 당연히 복잡하고 느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오른쪽의 정쟁은 어떻습니까? 목표가 오직 상대의 패배뿐입니다. 과정도 아주 단순하고 빠르죠. 진짜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정쟁이 단순히 정치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정치 그 자체를 거의 대체해버렸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합리적인 정책 토론은 항상 저렇게 감정적인 싸움에 밀려나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건요, 본질적으로 설명이 길고 복잡합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시간과 집중력을 요구하죠. 반면에 정쟁은 어떻습니까? 아주 짧고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감정 반응을 끌어냅니다.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미디어 환경에서 이 둘이 경쟁하면 승자는 언제나 정해져 있다고 봐야죠. 느린 것은 지고 빠른 것이 이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요. 이게 특정 정치인이 유독 나쁘거나 자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는 것처럼 정치인들은 현재의 미디어 환경, 즉 플랫폼이 요구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설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쟁이라는 시스템은 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싸우는 행위 자체가 가장 확실한 보상을 주는 스스로를 강화하는 시스템이 아주 견고하게 구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스템을 떠받치는 세 개의 기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정치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차분하게 앉아서 정책을 깊이 있게 설명하는 정치인. 솔직히 대중의 주목을 받기 어렵죠. 반면에 상대를 아주 강하게 공격하고 비난하는 정치인은 어떤가요? 즉시 논란의 중심에 서고 모든 미디어의 주목을 받습니다. 이 주목은 곧 정치적 자산이 되죠. 결국 조용한 정치인은 잊히고 싸우는 정치인만 살아남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기둥은 미디어입니다. 이건 어쩌면 더 명확할 수 있어요. 복잡한 정책 분석 기사, 사실 클릭을 유발하기 쉽지 않죠? 하지만 충돌, 막말, 갈등 같은 자극적인 단어가 들어간 기사는요, 그야말로 즉각적인 조회수를 보장합니다. 미디어는 점차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도하기보다 누가 누구와 싸웠는가를 중계하는 장치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바로 우리, 유권자들입니다. 사실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계속 들여다보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분노나 적대감 같은 감정은 즉각적인 몰입을 만들어냅니다. 정쟁은 이 복잡한 세상을 우리 편과 나쁜 적이라는 아주 단순한 구도로 만들어주고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특정 대상에게 돌릴 수 있게 해줍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팩트나 데이터에 기반한 정치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데이터 정치는 우리에게 생각을 하라고 요구하거든요. 맥락도 파악해야 하고 해석도 해야 하고요. 하지만 정치적 정쟁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비난할 대상이 누군지만 명확하게 알려주죠. 저들이 문제다라는 이 한 문장이 복잡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니 훨씬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건 누가 착하고 나쁘고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치인, 미디어, 유권자가 얽혀 만들어진 이 시스템 안에서는요, 싸우는 것이 생존과 보상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행동이 되어버립니다. 참가자들은 그저 시스템이 요구하는 행동을 충실히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끝나지 않는 싸움은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 걸까요? 겉보기엔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정쟁은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하고 또 어찌 보면 위험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쟁의 진짜 기능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첫째, 복잡한 현실을 선과 악이 싸우는 단순한 이야기로 바꿔버립니다. 둘째, 사회 전체가 나누어져야 할 책임을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전부 집중시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을 명확한 대상에 대한 분노로 바꿔줍니다. 즉,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문제가 마치 설명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정쟁은 더 이상 정치의 부작용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의 기본 동작이 되었다. 싸움이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시스템을 움직이는 핵심 엔진 그 자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향해야 합니다. 이 구조를 비판하면서도 우리는 왜 이 자극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소비하고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싸움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야말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진짜 시작일 겁니다.